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 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0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감기에 걸려서 콧소리가 조금 나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우니 많이 좀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장에도 매주 10% 이상의 수익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TV 방송에 나갔는데 말하자마자 헤데라가 강하게 올라줬었죠. 잠시 우리 같이 제가 나갔던 TV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요.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생겨서 이게 스위프트 네네. 체제에서 ISO 2002라는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송금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송금 코인이 다 오르는 거고 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게 차트거든요. 이게 지금 리플의 차트인데 리플이 지금 이때부터 돈이 들어갔고 지금 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른 결제 송금 코인 역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알고랜드 차트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올랐다가 다시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또 같이 볼 게 스텔라루멘이거든요. 스텔라루멘 역시도 지금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여기에서 올라서 똑같이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 다 똑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송금에 관련된 코인들 사실 많아요. 지금 폴리메스도 있고 지금 아이오타, 뭐 리스크 이런 코인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코인들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돈이 들어간 때가 딱 있습니다. 이런 딱 타이밍이 있고 이 타이밍에 돈이 안 들어간 송금 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 상승분을 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취득할 그런 상승분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코인이죠. 헤데라의 차트인데요. 헤데라가 사실 이때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 건데 지금 헤데라가 이때 상승이 왔었던 이유가 이제 그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때 한번 올라줬다가 상장이 10월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 아래로 갑자기 급락을 한 다음에 들어오긴 했지만 다른 코인들처럼 강하게 들어오진 못했어요. 이때 돈이. 네. 왜냐하면 이때에 매물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 조금만 올라도 여기 당연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그런 송금 관련된 코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오르지 않았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코인들 위주로 좀 저점에서 네, 이렇게 봤습니다. 잠시만 이제 같이 봤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자마자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한 10% 정도의 상승분을 우리가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영상을 조금 길게 본 이유가 제가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웬만한 이유들을 좀 잘 짚어줬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다시 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헤데라는 9월 달에 이제 13일에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연기된다는 이야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헤데라가 그래서 13일날 강력한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상장 이슈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송금에 관련된 ISO 2002 관련된 코인들 우리 보시면 조금 차트가 이 헤데라만 조금 달라요. 헤데라만 다른데 이런 코인들은 다 이때부터 계속 올랐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헤데라만 달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중순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익을 실현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거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비트코인이 18.9K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세요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위치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13일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13일날 우리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는데 CPI 발표 전날에는 항상 좀 잘 올라줬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직접 쓰는 그런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날에 항상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금리 인상이나 CPI 발표 날에 체크를 해놨는데 항상 초록색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제가
카카오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헤데라 같은 건 아마 오늘 펌핑이 올 것이다. 어제나 오늘 펌핑이 올 것이고 그때 이제 매도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딱 맞게 지금 흘러갔었죠. 그래서 10% 넘는 그런 수익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 중에서 이제 헤데라가 이제 조금 덜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코인들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었던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리플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리플이 400원대에 있죠. 400원대 있는데 이 400원대가 지금 거의 거의 찍힌 것도 70% 이상의 수익이 찍히거든요. 400원 초반이라.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을 보면 이제 제가 딱 그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력과 기관의 평단이 저랑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강력한 이제 상승을 몇 차례나 했는데 이 상승분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플에 관련된 거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알고랜드 모두 다 강력한 상승을 해왔고 헤데라나 에이다 제외하고는 다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기 때문에 진입하셨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리플은 우리 지폐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00원 벌 거예요, 2,000원 벌 거예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리플의 차트를 보면 리플의 차트를 볼 건데요. 리플의 차트는 항상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한 뒤에 강력하게 내리꽂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지금 보시면 항상 이렇게 좀 올려줬다가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내려왔죠. 저점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금 모습 자체가 사실 하락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리플은 좀 눌린 뒤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한 뒤에 정리가 되면은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황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9K를 계속 맞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20.4K랑 18.9K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딱 걸려져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20.4K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한 몇 차례 찍었어요. 한 10번은 찍은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때 그래서 뚫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뚫어줄 때 모습을 보시면 당장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상승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V자 반등이 나온 다음에 또 그대로 쭉 빼주긴 했지만 이때의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지속적인 이제 이런 강력한 저항선을 찍어주지만 뚫지 못했을 때는 이제 좀 하락을 해서 그 뒤에 움직임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제 TV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이런 PPT를 만들어 갔었어요. 근데 이건 기관의 움직임이고요. 기관이 일주일 동안 매수를 했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관의 모습은 제로입니다. 딱히 뭐 움직임이 없고요. 이 영혼의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은 결국에 더 떨어졌을 때에 이제 본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더 베팅을 했다고 그냥 전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여기에 지금 거의 그냥 보이지도 않죠. 여기입니다. 여기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한 상승분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2주 만에 2000% 정도 우리 선물을 드렸던 적이 바로 이렇게 기관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사실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스탠스가 갖춰지면 이제 이런 모습이 상승 전환이 되면 그러면 이제 기관이 돈을 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 PPI 발표가 오늘 있고요. 한국은행 금리 결정은 빅스텝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코인 투자에 영향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실 부동산 쪽에 연결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부동산에 관련된 가계부채가 세계 1등입니다.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왜냐면 이제 힘든 사람들이 투자처를 보통 한 가지만 있진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 이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의형제를 맺었나요? 왜 같이 가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상에 같은 선상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0개 정도 뭐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지면 우리는 뭐 주식도 하고 금도 하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부동산 등등등등 여러 가지 또 투자처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동성이 가장 강한 자산은 주식과 코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처로 삼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돈이 빠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오르다 보면 부동산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떨어진 하락폭보다는 우리 알트가 조금 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의 알트들이 좀 덜 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동산에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코인을 했다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CPI가 중요하고 그 전에 고용이 중요했던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우리 사이클 상으로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CPI를 우리가 참고하기에 가장 좋은 게 고용에 관련된 지표였고 아무래도 이제 자꾸 그 전에 널뛰기를 했던 이유가 전주에 있었던 주요 일정들이 아무래도 이때 이렇게 나왔죠.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좀 좋지 못하게 나왔었고 또 이제 고용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112만 건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이 그럼 금리 인상을 잘 조금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줬다가 그 다음에 20.4K 우리 강력한 저항선을 맞고 이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18.9K를 약간 터치한 뒤에 다시 이제 좀 그냥 멈춰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때 나왔던 비농업 고용 지수가 288K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딸려 내려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장세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CPI 발표를 꼭 지수를 확인을 꼭 하시고 나서 우리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과연 잘 여기 18.9K와 여기 전에 올려줬던 부분이죠. 이 18K 부분을 잘 이제 유지를 해주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것이 유지가 된 다음에 반등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던 선이 있거든요. 단기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5%가량 떨어졌을 때 방금 전에 그 7일날 있었던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깨는 모습이 보이면 하락한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초록색깔 선은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떨어졌던 하락 추세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맞고 뚫어주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이후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선에서 매수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보다는 이제 지수 발표가 나고 이 빨간 선과 파란 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과연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고 진입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호재들이 좀 있어요.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 송금 관련된 이슈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리플,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알고랜드, 헤데라, 에이다, 폴리메스, 리스크가 그 리스트고요. 우선 헤데라는 이제 오늘 또 이야기했었던 거고 제가 사실 9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완매도를 하고 지금은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와중에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올라갈 그런 관계는 있죠. 왜냐하면 11월에 시작이 돼요. 은행의 송금 시스템이 스위프트에서
이제 ISO 20022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같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빅테크 기업에서 지금 코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거죠. 우리 같이 볼 거는 자, 이게 같이 보실 뉴스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코인베이스랑 손잡고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전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구글 클라우드로 변동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캐시,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10개의 코인을 여기에 같이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 여기에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결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송금 관련된 코인들이 언제든지 이 리스트에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이 송금에 관련된 코인들 중에 리플이나 폴리곤이나 이런 우리 결제 대금 중에 우리 수수료가 싼 솔라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좀 같이 또 추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중에서 리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 만약에 또 리플이 낀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리플의 상승 호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같이 보실 게 메타의 NFT죠. NFT를 같이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게끔 했는데 그건 역시도 폴리곤의 호재다라고 보여줬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 10%의 상승을 저번 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할 게 애플인데요. 애플이 이제 가상현실에 관련된 고글을 만든다 했는데 이게 샌드박스의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정확한 이제 일자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기관들은 이런 신제품을 낼 때 시장이 좋을 때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번 연도 11월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출시 예정이라는 것으로 조금 더 기간을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몰라요. 11월 달이 될지 12월 될지 1월 달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헤드셋과 이런 VR 가상현실의 이제 발전, 메타버스의 발전은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코인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섹터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이 안에서 쓰일 수 있는 NFT나 여러 가지 우리 섹터들 있죠. 이것이 결국에 메타버스 섹터, 결국에 사용처가 분명해져야지만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에 한 번씩밖에 보통은 촬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주 4일로 변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서 제가 주 4일로 좀 이제 거의 매일 유튜브를 찍을 예정입니다. 이래서 항상 이제 좀 불안하시다, 지금 장이 불안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제 비트초아를 치시면 그 아래 제가 이제 영상 아래 보시면 우리 카카오톡방 이제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무서운 장, 두려운 장에서 같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코인 공식 도우미 어플리케이션만 들어오셔도 우리 전체적인 시황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촛밥.